안녕하십니까. 2019학년 경상대학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시온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학년도 학생회를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경기대학교를 학우분들과 함께 이끌어나갈 학생회를 선출하는 일은 1년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신문방송사에서는 경상대학 학생회 3본의 공약을 올바르게 검증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토론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거운동본부의 소개와 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3개, 개별질문 3개, 후보자 간 질문 2개, 방청객 질문은 최대 8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후보자 간 질문과 방청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으로 재질문은 1개까지 허용합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서로가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분들도 후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경영학과 16학번 이현호, 후보자 경제학과 17학번 김나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경영정보학과 16학번 이주형, 후보자 경영학과 17학번 이주행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간단히 정책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34번째 통일경상 위시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경영학과 1학번 이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4번째 통일경상 위시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경제학과 17학번 김나래입니다. 네,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따뜻해지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학우 여러분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끝난 이 시간에 저희 정책 토론회를 경상대학의 미래를 염려하여 찾아와 주신 모든 학우분들과 그리고 VO, KO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위시 유얼 위시, 즉 학우들의 바람을 바라본다를 모토로 가진 선거운동본부입니다. 또한 진정한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바라시는 점에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고 이를 앞장서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경상대학 간담회를 통해 부스를 열어 경상대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 측에 요구하여 경상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시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17학번 김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의 간단한 정책 소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 34번째 아이콘 선거운동본부 이주형입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경상대 선거에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셔서 그리고 바쁘신 시간 쪼개셔서 이렇게 와준 학우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학우분들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아이콘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경학과 17학번 이주행입니다.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경상대학 선거의 한 후보자로서 지금 저희 정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별로 여러분들께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함의 아이콘.
학생회비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입니다. 두 번째, 소통의 아이콘. 경상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상대 학생회실에 상주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경상대 학생회실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옐로우 아이디 1대1 익명 오픈 채팅을 운영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쉽게 저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아이콘입니다. 경상대 카페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분들이 등하교 시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커피나 음료에 대해서 추운 날이나 더운 날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아이콘입니다. 샤워실 내 샤워용품을 구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용품 자판기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대리 수령 사업을 진행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본교는 학부제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학부제는 일부 인기전공의 학생들이 치우치는 현상을 야기하며 구조조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과대학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기존의 학과제와 달리 학부제로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VOKU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18년도 학부제 개편이 처음으로 된 올해 경제학부 경제전공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이러한 현황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기 전공의 학생들이 치우치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제학부 부회장으로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학생들이 다시 전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 설명회 개최를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설명회 개최를 하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이 다시 전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이 선택할 전공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공통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는 경상대학 학생회 선거에 나온 후보자입니다. 작년에 학부제로 그렇게 바뀌었던 과 응용통계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입니다. 저는 그 안에 속해 있던 지금 현 학과의 그냥 일반 학우로서 다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통폐합이 아니라 학부제를 실시하는 그런 현황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보다 먼저 힘쓰고 앞서겠습니다. 단과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저희 입장 설명드린 거고요. 학부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인기 있는 전공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각 과별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과로 나누어진 선배인 재학생과 신입생들 간에 충분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신입생들이 과별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는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시위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서는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본교에서 학생의 회계장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양측 선보는 회계장부 실시간 공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시간 공개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회계장부 공개와 더불어 향후 학생들과의 신뢰를 위해 학생의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회계장부에 관한 논란은 학생회비 횡령에 대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제때제때 장부 정리를 해놓지 않아 증빙서류를 분실한다든지 미루다가 한 번에 회계장부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려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경상대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학생회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기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공식적인 기구는 존재하지도 않아
학생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회비 장부를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학우들의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간 학생회비 공개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콘 선거운동 본부가 당선된다면 경상대 학생회에서 지출하는 모든 학생회비에 대해서 영수증이 생길 때마다 당일 공개 원칙을 세워 학생회비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수증이 생길 때 이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증빙서류로 남겨두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횡령에 대한 의심과 제때에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아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일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증빙서류에 따른 잔액과 지출 내역은 시트로 정리하여 행사 후 2주 내에 게시하겠습니다. 학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공약과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한 공약과 정책이 내년 출범할 학생회와 학우분들 간의 신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중 실행하는 데에 시행착오가 있을 공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학우분들과의 신뢰를 쌓는 시작의 노력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시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VOKU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대학교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많은 여론이 있었고 경계의 눈이라는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생회비 내역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모여 나타난 현상이며 학우분들의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할 것 없이 학우분들이 학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시 선거운동 본부는 학생회비 내역에 있어 접근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학생회비 내역 공개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접근성의 측면에 있어 통일경상 페이스북 페이지 및 학생회실 방문, 경상대학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학우분들이 회계 내역 열람에 있어 접근하기 쉽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뢰성의 측면에 있어 카페 개설을 통해 경상대학 학생회비뿐 아니라 각 과 역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투명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 주기에 있어서는 영수증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이는 학우분들의 소중한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학생회라면 학우분들이 언제든 열람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기 위한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투명한 학생회비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공개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신뢰를 위해 카페 개설을 통하여 영수증, 통장 사본과 같은 학생회비 사용 증거 역시 파일로 첨부할 것입니다. 경상대학 학생회, 각 과의 학생회비 회계 장부를 통일화하여 학우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내역은 당일 공개, 학생회비 내역은 행사 종료 후 일주일 안에 공개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려면 먼저 학우분들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시 선거운동 본부는 경상대학 학우분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 의견을 먼저 듣고 수렴하는 학생회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전공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다양한 분야별 초청 강연 및 무료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의 공약과 현재 본교 인재개발처에서 진행 중인 경영 직무 관련 특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는 경상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 및 강연자를 섭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부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VOKU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처에서 진행 중인 특강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처 문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강연을 수강하는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 직무 관련 특강의 경우
주로 취업 선상에 있는 고학년 학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인재개발처에서 진행이 되는 경영 직무 관련 특강의 경우 저학년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고학년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모두 진행이 되어 보다 많은 학년의 학우분들이 쉽게 강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의 차이입니다. 인재개발처 특강의 경우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큰 단위로 강연의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시 선거운동본부는 이러한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많은 학년의 학우분들이 강연을 듣고 홍보가 자세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처 문의 결과 저희의 공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인재개발처와 협력하여 보다 질 좋은 강연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연자 초청 기준은 학우분들이 듣고 싶은 강연의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 인재개발처 및 교수님들, 동문회 등을 통하여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처에서 진행 중인 경영 직무 관련 특강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특강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다양한 분야별 초청 강연 및 무료 상담 프로그램 진행은 취업이 목적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상대 학우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처에서 진행하는 특강과는 다르게 재무관리를 예로 들 경우 학우들이 재무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쉽지 않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다양한 분야별 초청 강연 및 무료 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찾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된 과와 관련된 기준으로 전문가 및 강연자를 섭외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의 다양한 전문가 및 강연자를 섭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 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경상대학 학우들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 CEO 포럼 제도와 본교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적 향상 장학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제도의 기대 효과, 재원 마련 방식, 지급 기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VOKU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CEO 포럼 제도 같은 경우 경상대학 일부 학과에만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경상대학 학우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는 인원도 1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향상 장학금의 경우 경기대학교 전체 학우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로지 경상대 학우만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본교 내에서 받는 성적 향상 장학금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경상대학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우에 대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학우들의 학구열이 향상되고 교육 동기가 부여되어 교육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상대학 동문회 선배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경상대학 동문회 선배님들께 기부금을 요청하여 경상대학 장학금 통장에 입금받고 이를 대회 협력팀에 보내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경기 CEO 포럼을 관리하는 교수님께 자문을 드린 결과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진행되는 성적 향상 장학금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전공 설명회 개최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설명회의 개최 방식과 개최 일정 등 자세한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VOKU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부 신입생들이 2학년 때 혹은 가전공 조사 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각각에 대한 진로, 전공 과목, 내용, 배우게 될 내용 등에 대해서 전공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듣게 된다면 전공 선택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혁신처를 가서 알아본 결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공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서와 단과대 교학팀의 내부 공문을 교육혁신처에 보낼 것입니다. 이후 교육혁신처와 3월부터 함께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여 경상대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고 4월 중순 정도에 설명회 개최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카페 개설을 통한 학생회비 공개, 소통함 추가 설치, 경상대학 간담회 개최 등 소통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위한 공약을 다수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카페라는 장소를 통해 학생회비를 공개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VOKU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공약에 실었던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의 카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공약을 다수 제시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시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란 학우들과 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소통이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비를 카페 개설을 통해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일경상 페이스북 페이지 및 카페를 통해 학생회비 내역을 공개할 것입니다. 각과와 경상대학 학생회비가 일관된 가이드라인의 회계 장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 개설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상대학 학우들은 각과 그리고 경상대학 학생회비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통일경상 페이스북을 통한 행사 공지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행사 공지의 방식으로 페이스북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온라인 매체나 오프라인을 통해 공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해주신 VOKU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경상대학은 원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경상대 학우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페이스북을 좋아요 이렇게 눌러있고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만약 VOKU에서 페이스북을 안 하는 그런 오프라인 학우들은 어떻게 정보를 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1차로 웹자부나 그런 걸로 공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상대학 옐로우 아이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를 따로 친구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선 재학생들 그리고 학과 회장들 저희의 경상대학의 옐로우 아이디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모든 경상대가 하나로 옐로우 아이디 소식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안 하더라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옐로우 아이디로 그렇게 더 추가로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샤워실 내 샤워용품 구비, 전공 강의실 스탠드 책상 도입, 4강이동 열람실 보수 및 개선과 같은 복지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기획한 이유와 각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샤워실 내 샤워용품 구비, 전공 강의실 스탠드 책상 도입, 4강 이동, 열람실 보수 및 개선. 이 공약들을 제가 왜 했냐면 저는 3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가장 느꼈고 보았습니다. 어떤 크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 거기에 저희는 공감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관 샤워실의 경우 신학관에서 이제 남 학우 분들은 축구 운동을 끝나고 아니면 좀 비를 맞은 날
샤워실에서 많이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수건도 아니면 씻는 그 샤워 용품도 준비를 못한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대에는 작년에 현 너울 학생회에서는 그 샤워 용품을 구비를 해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지금 현 그 학생회는 그 학우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이렇게 와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주 시스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없을 경우에 빌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벽면에 붙여야 할 생각입니다. 네, 샤워용품 그 신학관 거기다 배치할 생각이고요. 스탠드 책상 도입, 이거 저희가 강의실에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피곤하실 때 근데 나는 좀 잠 좀 깨고 싶은데 앉아있을 공간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일어나서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스탠드 책상 도입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이미 학장님과 홍봉규 학장님과도 저희가 얘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당선이 되면 바로 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강의동 열람실 보수 및 개선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새로 들어오신 18학번 우리 친구들 분들은 아마 사강의동 열람실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맞아요. 여기 열람실 있는지 잘 모르고 아직 저희가 경상대에서 이렇게 있다고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강의동 열람실 문에 가보면 인문대 학생회가 공지하는 팻말만 붙어있고 경상대에서는 공지하는 팻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강이동은 경상대와 인문대 모두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콘 학생회에서는, 아이콘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강이동 열람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교학팀과 또 추가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교학팀에서 사강이동 열람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개선이나 보수하는데 뭐 예산 같은 게 좀 혹시 남느냐 질문을 했더니 충분히 그런 게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건 스테이플러 그리고 멀티탭 등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직접 준비할 거고요. 뭐 리모델링이나 거기 필요하신 물품 같은 거 그렇게 크게 바꾸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학팀과 상의하여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는 경상대 카페의 날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경상대 학우들에게 커피나 음료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시험 격려 사업이나 간식 산업과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예산 확보와 시행 장소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 격려 사업은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듯이 여러분의 학생회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생회비 받은 납부자만 그렇게 받았던 것들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2시 시험이거나 1시 시험일 때 보통 학우님들은 밥을 거르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콘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이 배고픔에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만 오직 그렇게 눈가리 경주마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시험 격려 사업으로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간식 사업 같은 거, 그 심야 간식 사업 같은 거, 이거는 저희가 이따 정책 만약에 질문 들어오거나 그럴 때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대 카페의 날은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아이스티나 뭐 추운 여름날 더운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티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저희가 뭐 공차 이런 데서 사온 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거 탈 겁니다. 하나하나 타서 저희가 여러분들 등하굣길에 바쁘실 때 그냥 이렇게 종이컵에 조금씩 따라 드리면서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 그렇게 가볍게 티타임 즐기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간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질문은 재질문이 1회까지 가능하며 답변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콘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약 질문에 앞서 정책 자료집을 보면 9개 총학생의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모두 공약에 대한 간략하게나마의 설명이 있습니다. 정책 자료집이란 가독성을 익히는 그러한 특성의 문서가 아닌 학우분들이 정책 자료집을 보고 그 공약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특성을 가진 자료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콘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25개의 공약 중 단 6개만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의도로 설명이 부족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공약 중에 전공 강의실 스탠드 책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몇 개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위시선거운동본부가 전공 강의실 책상을 알아본 결과 회계학과 83개, 경제학과 70개, 무역학과 75개, 경영학과 153개, 지식재산학과 42개, 국제통상학과 42개, 응용통계학과 75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수량,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위시 정호부장님께 정말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공약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독성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공약이 되게 세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셨던 공약도 있었을 거고, 평소에 모르셨던, 저희가 이게 가능한 거야?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전혀 모르겠잖아, 이렇게 궁금하시는 공약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아서 혹시나 VOKU 분께 약간 양해를 구히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학우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정책 저희 공약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부분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혹시 이 부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더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위시선거운동본부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죠? 1분 40초 남았습니다. 학우분들에게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2분의 시간은 저희가 양보를 해드리면 괜찮을까요? 2분, 네, 2분. 그러면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2분 동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비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 이거 일단 경상대학 페이스북 페이지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희 링크가 지금 현 학생의 링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방식보다 옐로우 아이디 상단 정보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띄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의 특성상 폴더별로 정리해서 영수증 사용 내역, 통장 사본, 회계 장부, 이것까지 다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께 가독성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원칙 그거 지키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분이 좀 짧아서 일단은 아까 위시 정보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탠드 책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고, 스탠드 책상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부분만 이렇게 필요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학우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학우들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지 그거 설문조사를 해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전공 강의실별로, 아니면 각각 회장님들에게 전공 강의실만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각 과마다 전공 강의실만 설정할 예정이고, 그에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회비로 전혀 쓰지 않을 거고, 그거는 저희가 교학팀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대 학생회가 있지만 경상대 학생회 위에는 교학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학팀의 예하 부서가 뭐 학생회이기도 하지만 일단 저희 교학팀 역시 학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우들이 필요하다면 교학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학장님께 확실하게 저희가 답변 들었고요. 그 여성용품 자판기 보수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거 총학이 진행하는 공약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총학에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4강이동이랑 5강이동에 여성용품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우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경상대 학우분들이 사용하시는 4강, 5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더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총학분들, 뭐 당선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총학분들께 적극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하시지 않게 말씀드릴 거고요. 경상대 학생회실 상주 시스템 이거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저희가 뭐 대여 물품 사업을 현 학생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학생회 인원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아니면 뭐 시험 기간이나 뭐 좀 저녁에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더 확장하여서 저희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강의실 책상의 경우 저희가 수량을 파악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책상을 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 궁금증을 질문으로서 대신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공 강의실 스탠드 책상의 경우 교학팀과의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학팀 방문 결과 교학팀에서 현재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교학팀 단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가 다른 건지 인지를 잘못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점 알려드리고요.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샤워용품을 구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샤워용품의 경우 정확히 샤워실 내에 비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학과는 현재 3층에 샤워실은 신학과 3층에 단 1개 있습니다. 그 샤워실 사용하는 학우분들은 약 15,000명입니다. 샤워실 내 샤워용품을 비치해서 단순히 경상대학 학우만 쓸지 다른 단과대학 학우만 쓸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는 경상대학 학우들에게 온전히 가야 할 복지가 분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빨리 그 스탠드 책상부터 마무리해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그 부분은 100% 해드릴 수 있다고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장님 뭐 교학팀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대표하시는 분이 이제 학장님이나 뭐 교학팀장님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충분히 스탠드 책상 이거 놔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샤워실 내 샤워용품 구비 이 문제는 근데 저희가 준비할 때도 이제 소수 그 경상대 학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상대 학우분들이 편리성을 느낀다면 저희는 이제 그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낄 예정인데 네 맞습니다. 신학관 3층에 있는 샤워실은 모든 단과대가 사용하는 곳이고 저희가 섣불리 했다가 이제 저희가 구비했던 그 물품이 다른 단과대 학우들한테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투표 결과가 끝나고 다른 단과대 선분들이 이제 학생회가 된다면 그 학생회들과 제가 그 합의를 하여
같이 공동으로 그걸 구비하자고 적극적으로 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과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과대에서 학우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과대 그 분들과 충분히 합의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시 선거운동본부께 경상대 성적 향상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대 교학팀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학지원팀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장학지원팀에 갔습니다. 들은 것도 없고 경상대 차원으로 성적 향상 장학금은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옛날에 시행했는데 그때도 장학팀에서는 성적 관리만 해주었을 뿐 돈 지급해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서 성적 향상 장학금을 해보시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에 관련해서 그 정책을 고민하셨을 때 교학팀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교학팀 방문했습니다. 장학지원팀 방문했는데 온 적 없고 들은 적 없다. 장학지원팀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장학지원팀에서 경상대학 한 단과대학을 지원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이라는 공약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본교에서 지급되는 성적 향상 본교에서 지급되는 성적 향상 장학금과 별개의 경상대 학우만을 위해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의 공약을 내고 경상대학 학우분들의 학우열을 높이고자 고안했던 공약입니다. 경기 CEO 포럼의 경우 모든 학과를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게 아닌 일부 학과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경상대학 학우 모두에게 경상대학 학우 분들 중 성적이 향상된 분들에 한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 CEO 포럼을 관리하는 교수님께 문의한 결과 이런 공약을 생각했다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교수회와 동문회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동문회 분들이 경상대학 기부금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시면 저희는 대외협력팀에 가서 경상대학 기부금 명목으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대외협력팀에서 다시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의 명목으로 학생회에 지급이 되고 저희의 신청 기준으로 하나여 향상이 된 학우분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보신 준비성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 향상 장학금 지금 경기대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이라고 좀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 변경하겠습니다. 경기대의 성적 향상 장학금은 4점대에서 4.23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크지 정말 성적이 낮은 학우분들이 노력을 해서 3점대를 넘겼던가 아니면 정말 크게 상승폭이 올랐을 경우보다 그 높은 점수로 올라가는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적 향상 장학금을 그 기준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기준 인원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미 아까 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과 특성 과 인원으로 배분을 해서 과 비율에 따라서 주는 인원이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대 측에서 성적 장학금을 담당하게 됐을 때 만약에 동점 폭을 올렸던 사람이 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저희는 뭐 학생회 분들은 모두 그러시겠지만 그거를 정말 공정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뽑는 방식이 혹시 따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우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4.0의 학점에서 4.5가 되는 학우가 있고 1.7의 학점에서 3.8이 되는 학우가 있습니다. 폭은 후자가 더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전자로 말씀드린 경우에 대해 지급되는 확률이 더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지원팀에 찾아가 이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왔습니다. 먼저 1차 선발 시에 예를 들어 18학년도 2학기라면 19학년도 1학기의 성적이 향상이 됐을 때 지급이 그 후에 되는 방식입니다. 19학년도 1학기에서 18학년도 2학기의 성적을 뺀 후 4.5라는 A 플러스 만점 4.5점에서 18년도 1학기의 학점을 빼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선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학점 폭이 후자가 더 높지만 3.8이 1.7에서 3.8이 더 높지만 4.0에서 4.5로 가는 학우들에게 지급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4.0에서 4.5로 올라가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교에서 진행되는 성적 향상 장학금 지급 제도를 모토로 따되 경상 학우분들이 더 필요한 건의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동문회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정확히 얼마나 되는 액수를 기부해 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교에서 지급되는 100만원, 70만원, 50만원, A, B, C 등급의 큰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듣고 계신 학우분들이 액수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지금으로서는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드리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 이 공약을 내게 되었다는 점으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 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시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사물함 비율 재배치 문제인데 분명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남는 과가 있고 남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물함 재배치를 하실 때 비율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 궁금하고요. 솔직히 사물함은 저는 각 과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과의 실습비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 과 회장이 운영이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 측에서도 과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배해주고 정말 과가 수요가 넘쳐나는데 사물함이 부족하다. 그럼 2인 1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 실습비로 이루어지는 그 사물함을 혹시 경상대 학생회가 이렇게 맘대로 건드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혹시 내년 기준이나 올해 기준부터 이제 그렇게 당선이 되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 각 과와 합의가 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 사물함 비율 재조정 공약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느 학과는 초과 수요가 나서 사물함이 모자랍니다. 어느 학과는 사물함 신청 인원이 적어 유효하고 있는 사물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수요로 인하여 사물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상 학우에게 유효하고 있는 사물함을 들여 사물함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여쭈어 보셨는데, 먼저 각과 학생회가 신입생분들 개강을 할 때 재학생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약 한 달 혹은 2주 이런 주기로 받는데, 그 학과가 먼저 우선적으로 각과의 사물함을 배치한 기간이 끝난 후 당선이 된다면 각과 회장과의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남는 사물함의 비율, 모자라는 비율을 회의를 통하여 그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과 실습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대학 모든 과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어떠한 사물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셨고, 학생회로 운영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뭐 학과 사무실 다 들려서 조사해본 결과 학과 실습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경영정보학과 실습실도 가서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실습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네. 그러면 그 비중이 학생회가 더 크기 때문에 학생회로서 운영이 보다 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저도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 실습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대표하는 사람은 과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과 회장이 관리를 해요. 지금 과 회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 각 과의 실습비로 이루어지는 그게 만약에 경상대가 책임졌을 경우, 만약 경영학과가 사물함이 필요해서 저희 학과의 사물함을 그렇게 이제 저희는 남고 경영학과의 경우는 초과돼서 저희 사물함을 이제 경영학과가 쓰실 경우에 과 합의가 다 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키 분실이나 사물함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어느 과에다가 그거 보상을 청구하실 거며,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그 각과 신입생이 이제 입학할 때 재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학과 사물함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소수과입니다. 저는 경영정보학과인데 저희 과는 소수과인데, 저희 과 학우들이 그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소수과여서는 모르겠지만 사물함의 위치가 정말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물함 개수도 정말 적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소수과여서 막 인원이 막 없어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거기가 너무 멀어요. 사강이동 3층인가 4층 그쪽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학우들은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신입생이 재학생한테 신청했을 때 그 비율, 만약에 재학생이 과 사물함에 다른 과에 주기 싫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서 신입생 보고 오히려 야 그냥 무조건 사물함 신청해, 필요해, 나중에 다 필요할 거야, 그렇게 하면 서로 양보해주는 과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당선이 되면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기 과 회장들이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 과 실습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 많이 남았던 그런 과나 소수과 불만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대형과 분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진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장 확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자님께서 우려해주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명시화하셨는데, 각과 회장님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단대운영위원회를 같이 이끌어갈 각과 회장님들과 저는 말 그대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라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각과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려가 너무 큰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의 입장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학과 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사물함을 저희가 임의로 배치하고 예를 들어 경영학과는 200개, 원래 100개였는데 200개, 경영정보학과는 100개였는데 50개 이렇게 임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물함을 사용하게끔 도와드리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각과의 이기심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여 이 공약을 꼭 필요한 공약 같은데도 불구하고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확실한 공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저희에게 학우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아이콘 선거운동본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에 보시면 소통의 아이콘에 경상총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년 개최됐던 학생총회에서 인원수만큼 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상총회에는 학우가 많이 올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 경상총회에서는 인원이 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총회 학생총회에서 이제 모티브 저희 영감을 받았습니다. 학생총회는 이제 저희 의결기구로서 이제 저희 학교의 모든 인원, 그러니까 모든 인원은 아니더라도 한정된 인원이 참여를 해야만 그게 의결이 되는 기구지만 저희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경상총회입니다. 편하게 약간 저희가 가볍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회 행사 그렇게 저희가 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반대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행사나 그런 걸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미리 학우 여러분들께 과마다 설문지를 돌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경상대 그러니까 올해 학생회였던 신분이었는데 올해의 사례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경상대 MT를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레크레이션 그런 걸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콘텐츠 조금 여러분들의 추천도 받기도 해서 저희는 래프팅을 즐긴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재작년 이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신입생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니즈와 학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니즈가 이제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총회를 하기 전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경상대 MT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경상인의 밤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싶으신 거나 즐기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하고 설문지가 돌면 그냥 편하게 그때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설문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각각 회장님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총회가 다가오면 그걸 이제 종합으로 다시 거기서 여러분들의 종합 정리를 할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런 식으로 조금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가장 많이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신다. 그럼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더 꼼꼼하고 안전하고 여러분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 이제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제 경상총회를 개최한다는 말이었고요. 솔직히 인원이 안 올 수 있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안 올 수 있는 문제점.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학우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진실성과 그리고 이제 학우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 콘테스트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 어떤 분야로 콘테스트를 진행하며 상금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통일 한마당에서 장기자랑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노통화 본식이 취소되신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대 콘테스트를 자발적 지원으로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녹통한 본공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우분들을 더 배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더 생각을 물어보지 못해서 약간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통한 본공연 여러분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요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 분 그 두 다른 입장 충분히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대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신청자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청자를 통해서 받을 거고요. 그에 대한 상금, 콘텐츠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가 재밌어야지 학우분들도 정말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더 재미를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대 복면가왕 아니면 음식 경연대회 그리고 가요제 아니면 춤 그런 부분 떠나서 다른 색다른 공모전도 콘테스트로 저희가 묶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콘테스트를 이렇게 딱 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난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저런 걸 하고 싶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경상총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한번 받아볼 예정이지만 일단 음식 경연대 분명과 그런 거를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가 죄송한 말이지만 학생회비로 절대 이거에 대해서 상금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이거는 신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학생회비로 쓴다면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비를 받을 생각이에요. 신청비를 받아서 이번에 녹통한 여러분들 체육대회 진행하셨잖아요. 그 체육대회 만약에 저희가 학생회비로 그래도 모든 과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렸지만 참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는 저희의 노력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즐기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참가비를 통해서 상금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청객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최대 8개까지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재질문이 1회까지 가능하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부터 순서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 18학번 재학 중인 변혜빈이라고 합니다. 학번까지 말씀해 드려야 되나요? 2018-11-210 경제학부 재학 중인 변혜빈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자료집에 보시면 4강이동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4강이동 열람실 보수 및 개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4강이동 보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실었고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공약집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네. 4강이동 리모델링이라는 건 공약집에 넣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선거 중에도 따로 어디다가 저희가 시를 수는 없지만 이제 더 정리해서 어디다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세칙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이쪽에 계신 학우분들, 네, 저기 남성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제학과 13학번 신원이고요. 양쪽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학과 17학번 허세현입니다. 저는 위시 선거운동본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오강이동 엘리베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저 역시 오강이동 수업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강이동 엘리베이터 공약은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을 두 후보님도 아실 텐데요.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의를 어느 부서를 통해 하셨는지, 또 어떠한 근거로 학교 측과 상의를 하셨는지 내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상 학우분들이 단과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공약을 떠나 구조적으로 학우분들이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것이며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 공약은 학교와 당선될 총학 그리고 단대가 한 의견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오강이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우는 경상대학 학우이기 때문에 경상대학 학생회가 선봉으로 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역시 경상대학 학생회여야 합니다. 구조 및 비용의 측면에서는 시설관리팀에 의뢰를 하였고, 시설관리팀 문의 결과 오강이동은 소방법상 외부에 외벽을 설치하여 공사하는 방식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장실이 있는 강의동 한편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기획팀 및 학교 본부에서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비용의 경우 경기대학교는 2주기 대학 구조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 중 일부는 교내 시설 개선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고, 이때 오강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위시 선거운동 본부는 가장 크게 발벗고 앞장설 것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아까는 차후가 있었지만 제 질문은 앞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쪽에서 그 회색 코트 입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사학과 17학번 신경란입니다. 저 소통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 소통함 추가 설치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함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아신지 묻고 싶고요. 아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 수요에 더 이상의 소통함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하신다고 일단 공약을 넣으셨으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학생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시 선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경상대학 소통함의 경우 신학관 경상대학 학생회실 옆에 또 4강이동 지하 1층 로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 학생회실 옆에 있는 소통함은 어떤 학우가 보아도 경상대학 소통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강이동 지하 1층 소통함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많은 학우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경상대학 소통함이라는 구체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소통함, 어느 단과대학 소통함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보고 최근의 소통함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도 확인을 한 결과 역시 경상대학 소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소통함 이용률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0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통함이 어떤 단과대학의 소통함인지
총학인지 인문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구조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4강이동 지하 1층에 경산대학 소통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4강이동 지하 1층 왼쪽 로비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도 추가 설치를 확실히 명시해서 하며 5강이동 2층에도 설치를 하여서 유동 인구가 많은 분들이 소통함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때는 소통함이 확실히 경상대학 소통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확한 숫자로 소통함 이용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3개를 끝으로 1학기에 3개, 2학기에 2개가 끝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소통함 이용률은 너무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소통함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단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소통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뭐 경상대 소통함이다, 인문대 소통함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저는 소통함이 문제가 아니라 익명성 보장을 한다면 옐로우 아이디, 1대1 익명 채팅, 이런 다른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소통함을 고집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인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추가 설치 외에 단대별로의 문제가 아니다,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데 굳이 소통함을 추가 설치를 하겠냐? 이 3개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3개, 그러니까 제가 명시를 한 건 3개인데요. 이거는 거의 하나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핵심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정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익명성 보장이 안 돼서 경상대 학생회실 옆에 있는 거의 경우에는 익명성 보장이 안 돼서 본인께서도 이제 좀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해서 전 소통함 자체가, 그러니까 익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다면 전 소통함이 아닌 다른 매체를 사용을 하는 게 더 학생의 참여율이 훨씬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총학생의 정책 부장을 올해 역임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총학생회 단위에서 소통함이 있고 소통함 모두 익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 역시 당선이 되고 소통함을 추가 설치해서 소통함 종이에 얘기를 하는 것은 익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가고요.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옐로우 아이디 역시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정책 자료집에는 없지만 저희가 정책 자료집을 구상을 할 때는 정말 학우들이 바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약에 넣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고 학우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넣은 부분도 있지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을 모두 이 정책자료집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첨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옐로우 아이디를 통한 소통의 증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덧붙여 저희 공약을 보시면 경상대학 간담회가 있습니다. 경상대학 간담회의 경우 저희의 모토인 먼저 다가가는 학생회라는 바람을 가장 크게 담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 간담회를 열어서 학생회에 대한 모든 것, 요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학생회 B 혹은 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학생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드릴 기회를 경상대학 간담회를 통해 알려드린다는 것을 추가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은 색깔 후드티 입으시면 학과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18학번 2018-12294 전현지입니다. 저는 아이콘 선거운동본부의 부후보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험기간 심야 간식 사업에 대해 심야 간식 사업이라면 몇 시인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험기간 도서관 24시 개방에 대해서 이 공약을 실었는데요.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로비 앞에서 이거를 실행을 할 예정이고, 시간은 저희
보통 학우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는 심야의 시간이 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로 알고 있는데 컵라면을 사서 그거를 싸게 파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추운 겨울날에는 그거를 사서 밖에서 먹기에는 학우분들이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라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안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방청객 질문입니다. 네, 체크 옷 입으시고 학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7학번 차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적 위시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성적 향상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장학금을 굉장히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근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쿠티스나 그런 곳에 기록이 남아야지 장학금을 받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 시간에 좀 주세요. 네. 네, 답변. 네,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고 장학금, 흔히 아시는 국가 장학금. 두 번째는 지자체 장학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설 및 기타.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경상대학 성적 향상 장학금은 3번에 해당되는 기타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쿠티스 등록 장학수의 내역에는 등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한 신청 기준을 받을 것입니다.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그 분들 중 신청을 하신 학우들 한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장학수의 내역에 적혀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싫으시거나 그러면 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성적 향상 장학금 받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는 경상 학우분들 중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 자체가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쿠티스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성적 향상 장학금을 주는 게 기록되는데 이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기록이 안 되는 장학금이라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타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그 액수가 크지 않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연협팀과 장학지원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학우께서 질문하신 방향성을 더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더욱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방청객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선거운동본부의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위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먼저 해주십시오.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학우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합동 유세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궁금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책 토론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두 합동 유세를 많이 보셨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저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ish your wish. 경상대학 학우분들의 진정한 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이란 학우분들이 건의를 낼 때에만 눈에 보일
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학우분들의 의견,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 모토 하나로 경상대학 학생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상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대가 아니라 경상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아이콘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이주형입니다. 일단 여기 합동 유세 지나고 정책 토론회에 많이 모여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질문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의 공약들에 대한 신빙성이 되고 저희가 그리고 더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챙겨드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어느 한 팀이 당선될지 몰라도 항상 이런 자세로 항상 의견을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회가 되면 여러분들 그 의견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소중합니다. 뭐 저쪽 공약 그 위시 선본 공약에서 엘리베이터 이거 이거 역시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하고 그리고 저 역시 이 공약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공약 설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콘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모든 예산 측면, 구조면 다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발벗고 나서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설치하고 나서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혹여나 혹시 만약에 오강이동이 아니라 종합강의실에 약간 그런 식으로 설치를 막 그렇게 넘기겠다 하는 불확실한 혹시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집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도 100% 할 수 있는 공약들만 저희는 담았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서 항상 다가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전에 눈을 맞추며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친숙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아이콘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자 이주형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경상대학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